반갑습니다. 자, 화작 15분 끝내기. 자, 어떻게 하면 화작을 15분 동안 끝낼 수 있을까? 자, 이거를 선생님하고 한번 하나씩 분석해 보면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풀면 되는지 먼저 점검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지문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 문제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1페이지의 문제 보고 있죠. 자, 1페이지의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문제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본론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자료 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하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이해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지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보기를 잘 보면 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다 이 말이야. 1학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35번부터 37번까지 화작에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가 요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가 35번이겠죠. 그럼 35번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풀리냐 하면 괄호에서 풀려요. 그러니까 괄호나,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그런 게 아니야. 괄호나 서론에서 풀리는데,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보면, 지금 여러분 요게 첫 번째 문제가 다 풀었겠지만 4번이 답이잖아요. 그럼 거기 무슨 말이 나와? 질문을 하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면 끝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낮과 밤 중 언제 주로 활동할까요? 라고 묻는 대목이 나온 다음에 대답을 듣고 라는 말이 보일 거야. 그지? 그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음표 뒤에 대답 듣고 맞습니다 얘기하는 게 바로 뭐죠? 질문하고 청중 반응하는 건데, 이 괄호 부분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 얘기야. 이해돼?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 첫 번째 지문에서 이 첫 번째 문제는 왜 이렇게 괄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라고 묻고 싶을 거야. 이유는 뭐냐면 이건 강연이나 발표거든. 그럼 강연이나 발표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강연이나 발표를 하는 거야? 자기가 혼자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 갈호라고 해서 비언어적 요소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비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서론이나 뭘 잘 봐라, 괄호를 잘 보면 된다. 느낌 오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는 말 그대로 기역, 니은, 디귿이 써 있는데 읽으면서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풀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강연이다 보니까 지금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자료 제시라는 말 보이지? 괄호. 그러니까 이 괄호를 좀 주의해서 보기는 해야 돼. 여기 보면 지금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무슨 제시 보여? 자료 제시 보이죠? 그 밑에 줄에도 뭐 보여? 자료 제시 보이죠? 그 밑에도 자료 제시 보이죠? 그럼 자료가 총 몇 개가 제시된 거야? 3개가 제시된 거죠. 그럼 각각의 자료가 제시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이 36번 문제의 선택지가 하나씩 뭐 될까? 지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읽으면서 하나씩 뭐 하려고 해봐? 지우려고 해봐라. 앞에 있으면 대답을 해야지 왜 넌 대답을 안 하니?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둘이 한다는 걸 보여줘야지. 자,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5번이 왜 답이 되냐면 꾸꾸리가, 저 이름이 예쁘죠? 꾸꾸리. 응? 꾸꾸리가 눈에 개폐된 모습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순차적으로 제시한다고 돼 있는데, 맨 마지막 자료 지시 옆에 뭐라고 돼 있어? 나란히 놓인 두 사진이 보이시죠? 라는 말 보일 거야.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뭐지? 나란히 놓인 두 사진을 가지고 보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료 제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면 그 자료를 한꺼번에 보고 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자료가 하나 나올 때마다 오른쪽 읽고 지우고 오른쪽 읽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라 이런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37번 문제는 어때? 학생의 반응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지문하고 관계없는 거지. 왜냐하면 학생 반응을 묻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학생이 반응한다, 이 반응은 어디에 나타나? 서술어에 나타나. 그래서 학생의 반응을 물어볼 때는 서술어를 잘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 일에 무슨 말이 보이냐면 알고 싶어 이런 말이 보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1번 선택지에 뭐가 보여?
궁금해 이런 말이 보일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의 반응을 묻는다는 건 그 반응 자체가 서술어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반응 자체를 서술어에 포인트를 두고 읽으면 쉽다는 거야. 그럼 학생 이해는 뭐라고 돼 있어? 서술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떠올리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 된 거야. 그리고 또 뭐야지? 검색해야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지? 검색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5번 선택이 뭐야? 추가적으로 정보를 탐색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럼 학생 3에는 뭐라고 돼 있어? 신뢰할 결과를 믿을 만한 걸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그러니까 3번에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 4번이 되는데 4번은 물론 없으니까 틀렸겠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학생의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서술어를 중심으로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 이게 화작이나 여러분 1, 2학년 친구들이 뭐 할 때 1번부터 3번 문제 나올 때 읽어내고 풀어내는 순서야. 이해됐니? 자, 그럼 또 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페이지 다들 풀었을 테니까 지문의 내용을 표시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야.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2025년도 수능 지문인데, 자, 35번 문제 마찬가지로 무슨 방식? 말하기 방식이지. 그럼 여러분들 요번에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 모의고사 볼 때 첫 번째 문제로 뭐 나오겠어? 말하기 방식 나오는 거야. 그럼 말하기 방식은 어디를 좀 자세히 보라고 그랬지? 괄호를 좀 자세히 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2번이 답이었잖아. 왜 답이냐면 거기 두 번째 단락인가 세 번째 단락인가 세 번째 단락이다. 세 번째 단락의 괄호를 찾아보면 아시나요? 이렇게 우리 아이스크림 이름 아시나요? 알지? 몰라요? 아시나요라고 아이스크림 있어요. 그리고 청중을 둘러보며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안 웃으면 선생님이 뻘쭘하잖아. 거의 모르시는군요. 그치? 너도 좀 모르는 것 같아. 그치? 자,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자, 이것 때문에 뭐죠?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배경지식을 뭐 했다? 확인하고 있다. 이게 답이 된 거야. 그런데 이걸 얘기해주면 또 친구들이 괄호만 보는 미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얘들아 35번 풀고 끝날 게 아니잖니. 몇 번을 풀어야 돼? 36번을 풀어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지문을 뭐 해야 돼? 읽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럼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괄호를 중심으로 읽으라고. 두 번째 단락에 자료 제시 보여? 그러니까 그 왼쪽에 뭐 써 있어? 라플레스야 이렇게 써 있지. 맞아? 또 중간쯤에 자료 제시 보여? 그러니까 그 밑에 뭐 써 있어? 수염 탈란 드스야 이렇게 써 있지. 더럽게 어렵네, 그지? 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또 자료 제시 또 있는 거 보이지? 그다음 뭐라고 써 있어? 캐다래 그죠?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그 맨 마지막 또 자료 제시 보여 안 보여? 그 해바라기 보이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봐봐. 그거 보니까 그 36번의 보기가 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풀면 머리에서 쥐나겠지.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읽으면서 하나씩 지워주면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계달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지? 그 계달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게 4번이 왜 틀렸는지만 설명하면 동영상 속 식물의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했잖아. 근데 꽃이 작고 잎에 가려진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 계달에가 있는 게 어디에 있어? 맨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영상에서 계달의 잎 색깔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지? 계달의 잎은 흰색으로 변했다가 꽃이 수정되고 나면 녹색으로 돌아옵니다. 계달의 꽃은 작고 잎이 가려져 곤충이 잘 볼 수 없어서 잎을 꽃처럼 보이게 해서 곤충을 유인하는 거예요. 누가? 꽃이 잎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꽃을 설명한 게 아니라 뭘 설명한 거야? 잎을 설명한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됐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제시 부분을 좀 잘 중심으로 놓고 풀면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해됐죠? 그러면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뭘 물어봤어? 반응을 묻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학생 1만 한번 해볼까? 본 적이 있어. 이런 말 보여?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아, 나 듣어, 못 알아듣어. 아, 나 듣어요? 그럼 요거 이제 왜 3번이 답이냐? 학생 일에 뭐에 대해? 의문에 대해 이랬지. 그럼 궁금해해야 돼, 학생 일이. 그지? 학생 일이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한 게 없어. 맞어? 그래서 이게 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지를 어디를 중심으로 보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면 쉽다. 아, 다 듣어요?
자, 또 해볼까? 자, 뒤로 넘겨볼게. 세 번째 질문. 요번엔 2026년 질문이야. 선생님 그만하고 싶어요. 이런 느낌 들지? 근데 이렇게 같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그만하고 싶어져.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만하고 싶어져? 같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선생님이. 그지? 국어는 하나 국어. 알겠지? 자, 좀 귀여웠어. 거기 말하기 방식 보야. 그리고 진짜 앞에 있는 학생이 누군지 다른 친구들 되게 궁금할 텐데 그거는 비밀이라 말해줄 수는 없는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혼자 선생님이 녹음했으면 죽을 뻔했어. 근데 네가 있어가지고 지금 재밌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이거 너무 좋은 걸 알아낸 것 같아. 이제 한 명씩 잡아갖고 녹음을 하려고. 너무 잘한 것 같아 이거는. 자, 하여튼 말하기 방식 얘기해 볼게.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선택지들 쭉 보이는 거 보이지? 근데 이번엔 뭐 하지 않은 거야 이번엔? 적절하지 않은 걸 묻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4개는 나온다는 얘기네. 맞지? 그래서 이거 답이 2번인데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는 게 없어서.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그 예를 4번 같은 거 봐봐. 청중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보이지? 3번도 봐봐.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했다. 이건 아니겠다. 하여튼 4번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어때? 이건 어디에 있겠다. 괄호에 있겠다. 그런 느낌 들어 안 들어? 그지? 그런 것들을 알아놓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여기에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한 게 없어서 2번이 답이 된 거란다. 혹시라도 못 찾은 친구들은 쌤한테 오면은 선생님이 때려줄게. 그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36번 문제도 괜히 어렵게 내려고 적절한 걸 물었어. 그럼 4개가 틀렸다는 얘기잖아. 읽으면서 지우면 되는데 왼쪽에 보면 자료 제시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해 제발. 자, 그러면 자료 제시 해놓고 기억 나왔으니까 몇 번하고 몇 번 지우면 돼? 1번하고 2번 지워. 맞지? 자료 제시 니은 나왔으니까 3번하고 4번 지워. 이 말이지?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하겠지, 그지? 그 결과적으로 이 자료 제시 주변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내용하고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또 화낼 테니까 하나만 해줘 볼게. 기억 자료 제시 봐봐. 거기 보면 암벽이 떨어져 나온 크고 작은 돌들이 겹겹이 쌓여 부채 모양을 형성한 것을 애추라고 합니다. 어떤 애추에서는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로 나오기도 하는데 풍열지는 주로 이런 곳에서 형성되지요. 허허허. 찬 공기 덕분에 저온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랍니다. 허허허. 이렇게 나오지.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선택지 1번 봐봐. 자료 1은 애추 내부로부터 찬 공기가 돌 사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돼 있지. 그럼 자료 1을 가만히 봐봐. 자, 찬 공기가 돌 사이에 흘러나오는 모습을 확인해봐. 가끔 확인하는 애들이 있어. 깜짝 놀래거든 선생님이. 선생님 저 흘러나와요. 어디 흘러나오니? 선생님 이게 좀 흘러나오는 거예요. 큰일 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틀린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써 있는 말을 알면 돼. 응? 네. 이해돼? 그럼 2번은 왜 틀렸어? 어차피 기억 읽었으니까. 암벽에 떨어진 돌들이 부채 모양의 애추를 형성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단계별이 어딨어, 그지? 그래서 틀린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제시가 나온 부분이 나오면 이렇게 하나씩 지우라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알아듣어요? 자, 그럼 이 정도로 해놓고 답은 5번이니까 틀린 친구들은 혼자서 깊이 반성해. 내가 한글을 못 읽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 37번이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뭐 물어봐? 반응 물어보지. 그러니까 첫 번째에 뭐라고 반응했어? 확인해야지. 흥미로웠어. 이랬지.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이거 적절한 거야, 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을 비교해. 뭘 비교해? 흥미로웠다는데.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래 자꾸 틀린 거예요. 이해돼?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선택지가 알게 됐어. 아쉬워. 이랬잖아. 그 설명이 없어서 아쉬워. 알게 됐어.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새롭게 알게 된 정보는 괜찮았어. 근데 사실과 부합이 점검하고 있어? 아니, 점검이 어딨어? 이렇게 틀린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3번은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설명에 도움이 되겠어 라는 말 보여? 그러니까 이거 유용해 안 유용해? 유용하네. 그래서 답이 된 거야. 자, 이렇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들이 화작 선택해서 풀었던 수능 기출 문제를 우리 대견 뿡뿡이들이 지금 풀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배울 땐 알아.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어때? 안 풀려.
그러니까 이걸 항상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또 해볼게. 이게 이제 두 번째 세트 질문이야. 복합 질문이라고 하지.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학생들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 그래서 이 질문은 조금 이따가 먼저 나중에 풀고 마지막 질문을 먼저 할게. 작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테니까 작문 문제의 문제를 봐봐. 43번부터 45번까지 작문 문제. 자, 이 작문 문제 읽을 때는 먼저 문제를 한번 봐봐. 자,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야. 6페이지에 43번 문제부터 봐봐. 그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글쓰기의 내용으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거 일치 문제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뭐 하면 좋겠어? 그렇지. 이건 읽으면서 지우는 거야. 다 읽고 푸는 게 아니고. 이해됐지?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어때? 글의 제목은 해도 이거 조건 문제라고 하거든. 이걸 조건? 이거 조건 문제라고 하는데 조건 문제는 한꺼번에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얘들아 어떻게 푸는 거냐면 조건이 최소 두 가지가 나와. 그럼 그 조건을 순서대로 하나씩 따져가면서 푸는 거야. 그러면 범위가 축소가 되거든. 한번 샘플을 보여줘 볼게. 그 밑에 봐봐. 글의 제목은 독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좋겠어 이랬지. 그럼 어떻게 관심을 이끌어야 되냐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랬지.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먼저 나와야 되고 오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두 번째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따지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가 심각한 게 써 있는지 보는 거야. 그럼 1번 봐봐. 거기 기후변화 심각하다는 얘기 있어 없어? 아, 있어. 가끔 있다는 애들이 있어. 아주 미친다고. 정책이 심각한 거야. 큰일 나요. 기후변화 정책 어쩌라고. 이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2번은 어때? 그지? 없다는 거 알겠어? 있어. 어디 있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게 심각한 거야. 알겠어? 3번은 어디 있어? 환경을 위협하는 삶. 4번은 어디 있어? 4번 어디 있어? 가끔 또 있다는 애들 있어. 기후변화 문제 어떡하라고. 이건 심각한 게 아니라 기후변화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요. 이해돼? 탈락. 5번 어떻게 돼 있어? 미래를 위협한다. 그지? 그럼 답이 몇 번 중에 하나야? 2번, 3번, 5번 중에 하나를 해놓은 다음에 5문단에서 답을 고르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근데 5문단에 보니까 맨 마지막 문단이거든? 그 위에 한번 봐볼래? 다 풀었을 테니까. 청소년들의 삶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래지. 그러니까 청소년들 열심히 해라 이 얘기잖아. 그럼 청소년 찾아봐. 2번에 청소년 있어? 가끔가다 또 보인다는 애들이 있어. 3번에 있어? 가끔 또 보인다는 애들이 있어서 가끔 아파요 선생님이. 청소년은 몇 번에 있어? 그래서 5번이 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조건 문제는 항상 어떻게 풀어라? 조건을 나눠놓고 한 개씩 지워가면서 풀어라. 이해됐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이 문제 43번 문제는 읽으면서 뭐 해야 되니까? 지워야 되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겠지, 그지? 자, 이제 읽을 때 방법을 알려줄게. 5페이지로 와봐. 제일 먼저 작문에서 읽을 때는 두 가지를 찾아야 돼. 작문 상황 보여? 자, 작문 상황에서 찾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 요거를 필기하면서 듣는 친구들은 참 착한 친구들이야. 자, 일단 독자하고 예상 독자하고 목적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찾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읽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읽어야지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예상 독자하고 목적이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잠깐만 기다려줘봐. 네. 자,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져서 잠깐 끊었어. 녹음이 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할게. 만약에 이게 끝까지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안 돼 있으면 진짜 미치는 거야. 그치, 우리는? 자, 보자. 예상 독자와 목적. 자, 그럼 예상 독자는 누구야? 학교가 예상 독자에 환장하는 거야. 학교 친구들이겠지. 학교 신문에 싣는 거는 독자가 학교가 아니고 학교가 어떻게 독자가 돼? 또라이야. 누가 돼? 학교 학생들이 되겠지. 자, 그럼 글에 쓴 목적은 뭐야? 이 목적이 뭐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관련된 글을 쓰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을 쓴다. 이게 이 글의 목적도 되고 주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잡아놓고 글을 읽으면 뭐가 좋냐면 선택지를 고를 때
내가 이 내용에서 벗어나 있어. 예를 들어 예상 독자에서 벗어나 있거나 주제나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면 아무리 내용이 그럴듯해도 무조건 이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알려줄게. 대부분 이 작문 상황은 보통 어떨 때 쓸까? 좋을 때 쓸까? 문제가 있을 때 쓸까? 그렇지. 문제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작문을 쓰는데 행복하다, 해피하다, 즐겁다 이런 얘기 안 해. 보통 다 문제점이 나와. 그럼 이 문제점은 그 문제에 대한 뭐가 있을까? 원인이 있겠지. 그리고 그 원인에 따른 무슨 책이 나와야 되겠니? 그치,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야. 대응책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아, 이런 글들은 보통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이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아. 이해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어. 그지? 이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참여가 되게 필요해. 근데 참여도가 뭐하다? 낮어. 뭐야? 문제점이지. 이해돼? 아, 다 듣어요? 응.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근데 왜 그럼 그거의 원인이 뭐냐면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첫 번째야. 아, 나는 기후변화 대응이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참여하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원인이 나온 거야. 아, 몰라서 못하는 거야. 몰라서. 이건 그래도 용서가 된다. 그지?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봐봐. 반대로 빨리 넘겨. 방안을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애가 있어. 맞지? 이거 나쁜 놈이야. 그거 왜 안 해?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게 너무 큰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천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너무 대단한 건데, 큰 건데 내가 이걸 안 한다고 과연 내가 이걸 한다고 해결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나 봐. 자, 그럼 이게 뭐가 되지?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는 원인이 되지. 자, 그럼 이제 무슨 책 나와야 돼? 그렇지. 원인만 나오고 끝나면 아주 그건 쓰레기 같은 글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이라고 말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선 뭐야? 우선? 그러니까 우선이 왜 써 있을까? 나열. 그렇지. 한계가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지? 그럼 첫 번째 뭐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 맞지? 네. 그럼 질문할게. 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게 중요할까? 모르는 애. 그렇지. 모르는 애가 많거든. 잘했어. 그 위에 있는 원인하고 연결시켜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 대응 방안은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다양하대. 또 생활 속의 실천과 함께 실천들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대. 맞지?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공동체가 노력하지. 노력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 자신의 활동을 통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도 중요해. 두 번째 나왔지. 뭐가 나왔어? 자신의 활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인식도 중요해. 나왔지. 자, 그럼 이거는 몇 번째에 해당하는 거야? 그렇지. 세상에 누가 가르쳤어? 응? 국어가 안 되면 하나 국어.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제 글이 어떻게 써 있는지 알겠어?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야? 기후변화에 대응해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놈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 하거든. 맞니? 그런 얘기가 써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블라블라 써 있는 거니까 읽어보면 돼. 그래서 학교 교육도 중요해.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니? 청소년들 해. 이렇게 얘기 써 있는 거잖아. 이미 다 읽어봤으니까 설명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43번 문제. 선생님 아까 읽으면서 지우라며요. 미안해. 선생님은 읽으면서 지워야 되는데 그냥 읽은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 5번 선택지가 지워져. 네. 맞지? 두 번째 문단에 3번 선택지가 지워져. 네. 세 번째 문단에서 1번 선택지가 지워져. 네 번째 문단에서 네 번째 선택지가 지워져. 그래서 정답은 2번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눈이 있는지 묻는 거야. 가끔 틀린 애들이 있어. 눈이 있는지 묻는 애들이 있어. 눈이 난 있나요? 이렇게 묻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근데 앞에 게 녹음이 잘 됐겠지? 불안해. 지금 마이크가 조금 전에 꺼졌던 느낌이 들어서 그래.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자. 만약에 안 됐으면 진짜 여기 마이크 회사 폭파시켜버릴 거야. 자, 됐지? 네. 됐어. 아까 44번도 풀었지? 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몇 번? 45번 풀면 되는 거야. 맞지? 45번 문제가 맨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3점이라서 애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왜 어렵지 않은지 얘기해 줄게.
자료를 다 보고 풀면 어때? 엄청 복잡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있는 선택지를 먼저 3등분으로 나누는 거야. 자, 1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기억-1을 활용하여 이렇게 끊는 거야. 넌 왜 안 끊니? 끊으라고 했잖아. 죽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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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네. 이유를 끊는 거야. 이 문단에 구체화해야겠어. 여기를 3등분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1을 활용하라고 누가 알려줬어? 선택지가 알려줬지. 위에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기억-1을 먼저 보는 거야. 그럼 기억-1을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참여 기회가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맞지? 그리고 1번을 읽어봐. 청소년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청소년을 생각하는 이유를 이렇게 돼 있지. 맞아, 맞아. 그지? 자, 그런데 이 문단에 구체화해야 되겠어.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분명히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지?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있고, 맞지? 두 번째,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유도 있지. 거기 참여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지? 맞아, 안 맞아? 그지? 자, 그런데 이 문단에서 구체화해야 되겠어. 이게 왜 틀렸냐면 왼쪽에 이 문단에 딱 봐봐. 넘기지 말고 안 봐도 돼. 맨 위에 봐봐. 반대로 방안을 알면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 보이지? 아까 원인이 몇 개였어? 2개였지. 그럼 이 문단에는 원인이 2개니까 2개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어디에만 돼 있어? 첫 번째 거에만 돼 있잖아. 내 말 이해돼? 응? 네. 응. 그래서 그건 이 문단에서 구체화하는 게 틀린 거가 된 거야.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오류가 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니은을 활용하여 끊어봐. 기존 교육의 한계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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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이런 변화 방향으로 끊어봐. 4문단에 보강해야 되겠어 이랬지. 자, 선생님이 잘못 끊어 읽었다. 미안해. 1번 다시 끊어 읽을게. 아, 네가 그래서 나를 꼬라봤구나. 네? 다시 끊어 읽을게. 잘못 끊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건 동영상, 이 강의는 편집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다시 봐야 돼. 자, 다시 봐봐. 1번 봐봐. 이게 1번이 답인데, 기억-1을 활용하여 됐지. 청소년들의 대응 방안이나 관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랬지. 여기까지 됐지. 방안을 실천하도 효과가 생각하는 이유로 이 문단에 구체화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기억-1은 청소년들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이 그 기억-1에 있으면 돼. 있어 없어?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있지. 그런데 방안을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무관심과 관련된 거야? 아니면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거랑 관련된 거야? 그렇지. 무관심에 관련된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은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다시 얘기할게. 기억-1을 보니까 청소년의 대응 방안에 무관심하거나 돼 있지. 이게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두 번째 원인. 그럼 이걸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몇 번째 원인? 몇 번째 원인? 그렇지. 첫 번째 원인이지. 첫 번째.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건 실천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게 아니잖아. 무관심하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게 빠져 있다고 지금.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정답이다 이 얘기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 뒤에 있는 문제 풀 때 조금 더 구체화 시켜줄게.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뭘 먼저 보고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게 원하는 걸 먼저 본 다음에 위에 거랑 연결시켜서 푸는데 덩치를 크게 해서 풀면 어려우니까 덩치를 작게 쪼개가지고 보는 게 요령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럼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 자, 뒤로 쭉 넘겨봐. 넘겨서 요번에는 두 번째 지문이 뭐냐면 9페이지에 있어. 9페이지. 자, 자문 상황이야. 자, 문제 먼저 한번 살펴볼게. 문제부터. 첫 번째, 글쓰기 방안으로 적절한 거네. 읽으면서 뭐 하는 문제야? 지우면 되는 문제인데 이건 읽으면서 지우기가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우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있으면 체크하면 되겠다. 이건 거꾸로, 그치? 자, 두 번째는 무슨 문제야?
조건 문제라고 하죠. 조건 문제. 도대체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 조건 문제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그럼 조건 문제는 조건이 한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두 개 이상이 나오지. 자, 그럼 조건 문제는 조건을 두 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뭐야? 의의. 그지, 의의가 쓰여야 돼. 두 번째는 뭐야? 실천을. 그렇지, 어떤 실천 제한? 학생들의 실천 제한. 그러면 의의는 좀 어려우니까 학생들의 실천 제한으로 한번 볼까? 네. 자, 1번 선택지 봐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 비행기. 그렇지, 비행기 선택하면 되지, 그지? 2번엔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있어? 무게 줄. 그 무게 줄이는 건 우리 할 수 있잖아, 그지? 네. 3번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있어? 비율을 높여.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높이는 게 청소년이 하기엔 좀 힘들어. 항공유 혼합 비율을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항공유를 혼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른들이 좀 웃어. 그래서 이건 청소년들이 할 수가 없어. 이건 이해됐지? 네. 4번은 어때? 없어요. 없어? 있어요. 어디에 있어? 동참. 어디에? 항공유 사용에 동참하는 건 청소년으로서 하기가 참 힘들어. 그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제 3번하고 몇 번이 지워져? 4번이 없어, 지워지는 거야. 5번은 어때? 더 적은 항공편 이용. 그래, 요거 좋네, 그치?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뭘 찾아라? 의의를 찾아라, 이 얘기야. 네. 뭘 찾으라고? 의의를 찾아라, 이제 이해되지? 그럼 의의만 찾으면 되니까, 의의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무슨 뜻이야? 가치, 쓸모, 이걸 의의라고 하지. 의의란 말이 어려운 사람은 가치나 쓸모라는 말로 바꿔 쓰면 돼. 의의가 어려운 사람은 뭐로 바꿔 쓰라고? 가치, 쓸모로 바꿔 쓰면 돼. 됐어? 자, 그럼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지? 어떤 쓸모가 있는지 보면 되는 거야. 그럼 1번에 보니까 앞으로 항공편을 선택할 때 비용보다 환경을 고려하면 어떨까라고 되어 있지. 그럼 환경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가 의야? 아니지. 그게 틀린 거야. 그다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야? 아니지. 그 5번은 이제 왜 답인지 봐봐. 탄소 배출을 줄여서 기후 위기에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대. 그러면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 확대하면 쓸모가 있어, 없어? 있네. 그래서 5번이 답이 된 거야. 이제 조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개씩 보세요. 이해됐지? 자, 이제 지문으로 갈게. 녹음이 되고 있는 거겠지? 자, 43번부터 45번 이제 어떻게 읽는지 알겠어? 느낌 와? 자, 보니까 자문 상황에서 찾으라는 거 두 가지 뭐였어? 그렇지. 뭐야? 독자하고 목적. 찾았어? 그럼 독자하고 목적을 찾아보면 독자가 누구야? 학교 친구. 그렇지. 학교 친구야. 어디 있냐면 교지에 있어. 또 어떤 친구들은 학교 친구를 찾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 교지가 학교 친구들 보라고 쓰는 게 교지야. 알았지? 요지는 이쑤실 때 쓰는 거고. 미안해. 귀지는 귀에 있는 거고. 미안해. 자, 그럼 이제 목적은 뭐야?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해 알리는 글을 쓰려고 하는 거야. 이건 지속 가능 항공유를 알리는 글을 쓰려고 하는 거네. 그지? 자, 그럼 선생님 봅시다. 그럼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를 알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지속 가능 항공유가 뭔지 설명한 다음에 알려야 되겠지? 자, 이제 읽어볼게. 2017년에 뭐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비행기 타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운동이래. 비행기 대신 뭐 타재? 기차 타재. 그럼 비행기를 타야 할 때 환경을 선택하는 건 없을까? 기존 항공유의 대안으로 주목받은 게 뭐다? 친환경 연료인 뭐다? 지속 항공유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긴 타야 되겠거든? 근데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뭘까? 지속 가능 항공유라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친환경 연료냐 하면 지속 가능 항공유가 뭔지 정의돼 있네. 그지? 얘란 뭐라고 돼 있어? 화학적 구조가 유사한데 화석 연료가 아닌 폐기물이나 작물 등의 원료로 생산되는 연료야. 그러니까 폐기물은 뭐가 있어? 폐식용유, 폐목재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사용하니까 어때? 친환경적이지. 그리고 작물을 쓰니까 기름 야자, 옥수수 이런 걸 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데 중요한 건 유럽연합에서는 작물은 쓴대 안 쓴대? 안 쓴대. 그러니까 폐식용유나 폐목재 같은 폐기물을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야? 연료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지. 이해돼? 쓰레기를 없애주는 거잖아.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항공유는 별도로 비행기를 개조할 필요가 없이
항공유랑 섞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하고 섞어 쓰는 건가 봐. 그게 탄소 배출을 뭐 할 수 있대? 줄일 수 있어서 친환경적이고, 원료 생산부터 연료 소비까지 전 과정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운송순환 중 가장 비행기가 많은데, 지속 가능 항공유는 화석연료를 만든 기존 항공유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몇 배까지? 80%. 와, 완전 친환경이다. 그지? 그러면 이걸 쓰는 순간에 탄소 배출량이 엄청 주는 거야. 거기다가 또 뭐야? 쓰레기 갖다가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 그치? 이러한 장점 때문에 지속가능 항공유에 의무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고, 이거 좋은 일이다. 그지? 그리고 지속가능 항공유는 2% 이상 섞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지? 우리나라도 1% 내외로 뭐 한대?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할 예정이래. 우리나라 지속 가능 항공유의 사용의 의무화를 앞두고 지속 가능 항공유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대. 그러니까 부족 상황하는 건 이제 앞으로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거야, 적게 쓴다는 거야. 그지? 많이 쓰니까 앞으로 이게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을 지원해서 다양한 원료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부 법 개정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있대.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 항공유를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나 봐. 자,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지웠어야 되는데 찾아보진 않았지만 정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돼? 1번이 답이 되지. 지속 가능 항공유와 기존 항공유를 뭐 하고 있어? 대비해 서술하고 있지. 뭐지? 기존 항공유보다 지속 가능 항공유를 섞어 쓰면 어떻게 된다? 탄소 배출량이 80%나 준다. 맞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 거고, 2번 문제는 아까 풀어버렸으니까 넘어가도 될까? 네. 그럼 세 번째 문제를 봐봐. 자, 이번에도 이제 어느 걸 먼저 봐야 돼, 얘들아? 자료. 선택지를 먼저 봐야지. 선택지. 자료가 아니라 선택지. 떼일 뻔했어. 자, 그러니까 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기억-2를 활용하여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럼 이제 기억-2를 보는 거야. 네. 기억-2를 보니까 기차는 탄소 배출이 14인데 비행기는 어때? 285로 제일 높네. 네. 그지? 아이고, 비름을 먹을 비행기네. 그지? 네. 자, 그럼 이제 밑에 볼까? 비행기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고 기차가 가장 적다는 내용으로 끊어봐. 여기까지 이제 끊는 거야. 여기까지 맞지? 네. 그리고 이제 1문단에 보강해도 되는지를 보는 거야. 네. 시간 손실 감수하고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1문단에 보강한다. 그럼 1문단에 그런 얘기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럼 2번도 봐봐. 기억-2를 활용하여 끊어봐. 자, 그리고 기억-2를 보니까 무슨 말이 보이냐면 지속가능 항공유의 필요량이 앞으로 필요한 양. 그럼 2025년 기준으로 몇 배? 56.125배가 증가할 것 같대. 그지? 네. 자, 지속가능 항공유가 2050년에는 2025년보다 50배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을 끊어봐.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지속가능 항공유 혼합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뭐로 한대? 근거로 4문단에 추가한대. 이게 얼핏 보긴 맞아 보여. 네. 뭐가 틀렸을까? 근거가 아니라 봐봐. 50배 이상 필요하지. 네. 그러니까 혼합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뭐가 될까? 결과가 되는 거지. 이제 이해돼?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아니 70%까지 높이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이건 뭐야? 결과가 되는 거지. 요것 때문에 틀린 거야. 야비하지? 네. 숨어가지고 안 보이게 한 거야. 어찌됐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를 작게 쪼개가지고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푸는 게 가장 좋아.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11페이지에 있어. 자, 그럼 12페이지부터 먼저 문제부터 봐야지. 자, 볼게. 12페이지에 문제 보니까 43번하고 44번하고 순서가 또 바뀌어서 애들이 당황한 거야. 43번은 무슨 문제야? 조건 문제야. 조건 문제. 번호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 44번은 무슨 문제일까? 내용. 그렇지. 읽으면서 뭐 한다? 지운다. 맞습니까? 네. 3번 문제, 45문제는 어떻게 할까? 선택지를 중심으로 읽는다. 맞죠? 네. 자, 이렇게 읽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44번을 여러분들은 나중에 읽으면서 지운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작문 상황으로 가자. 자, 작문 상황에 가니까 일단 여러분 뭐 찾으라고 그랬어? 독자와 목적. 그럼 독자부터 찾아보자. 독자에 뭐라고 돼 있어? 학교 친구. 그쵸. 학교 친구라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학교 신문이라 그러면 때리려고 그랬어. 학교 신문을 읽는 게 친구들이야. 그지? 자, 그럼 독자는 걔네들이야.
목적은 뭐야? 완벽주의적 자기제의 성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는 게 목적이야. 됐지? 설명문 쓰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지문 읽어볼게. 누구나 다른 사람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어 하지. 네. 우리 친구들 다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 욕구가 크지. 다 그럴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줄 완벽주의적 자기제의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게 또래 집단에서 더 긍정적으로 비추고 싶은 욕구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난단 말이야. 나쁜 건 아닌데 과하다는 거지. 그 다음 달라. 그래서 자기 세상형 사람들은 평가를 기준을 누구한테도 타인한테 두지. 그러니까 평가에 민감하겠지. 그러니까 막 내가 예쁘게 얼굴 화장하고 갔는데 친구들이 어우 예쁘다 이러면 좋아하고 화장한 거야 이러면 싫어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나 좋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근데 애들은 이런 게 아닌가 봐, 그지? 그래서 불안을 겪기도 하고 또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대. 됐지? 그 다음 줄 볼게. 그 다음 달라. 완벽주의적 자기제의 성향으로 인해 발생한 불안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맞지? 자, 불안을 뭐 하는 방법? 완화하는 방법.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런 불안이 가중된다는 무슨 점? 문제점. 그렇지. 이해돼? 또는 원인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지? 그리고 뒤에는 무슨 책? 해결책. 먼저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제 불안한 애들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지?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대. 그래서 자기 마음을 뭐 해라? 다스려라. 그 다음 달락 봐봐.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뭐가 돼 있어? 끝으로 해놓고 뭐라 그래? 신체 활동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걸어라. 뭐 이런 얘기 써 있는 거지. 그래서 완벽주의적 자기제 성향은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좀 해결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해 준 글이야. 글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선택지 조건부터 풀어보자. 자, 첫 번째.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정서적 어려움을 명시해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럼 정서적 어려움이 나와야 돼. 1번에 정서적 어려움 어딨어? 불안해. 2번에 어딨어? 불안할 때. 3번에 어딨어? 불안할 때. 4번에 어딨어? 없어요. 그렇지. 탈락. 5번 어딨어? 고통. 그렇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면 이거 맞아요. 그지? 자, 두 번째. 이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뭘 찾으래? 태도 찾으래. 1번에 어딨어? 없어요. 달라. 2번에 어딨어? 없어요. 없어? 있어요. 어딨어?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 그지? 깜짝 놀랄 뻔했어. 3번에 어딨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맞아? 네. 오케이. 4번에는 어딨어? 어, 아까 탈락했으니까 안 봐도 되는 거야. 네. 5번은 어딨어? 마음을 응. 다스린다면. 응? 맞아. 마음을 다스린다면. 좋아.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지? 근데 마음을 다스린다면 이렇게 돼 있네.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건 태도일까? 태도가 아닐까? 그지?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완화하는 도움이 되는 태도잖아. 네. 그러니까 태도라는 건 어떤 신체적인 활동이나 모습을 나타내야 되니까. 맞아? 자, 어찌됐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 긍정적 변화가 나와야 돼. 맞지? 네. 다시. 긍정적 변화가 나와야 돼. 맞지? 자, 그러니까 긍정적 변화가 나와야 되니까 2번엔 뭐라고 돼 있어? 없어. 네. 3번엔 뭐라고 돼 있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 그럼 3번하고 5번이 붙겠다. 그지? 네. 근데 5번에 보니까 조금 뜨문뜨문 읽어서 헷갈렸을 텐데 한번 읽어볼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자기 수용보다는 그지? 사회적 지지 추구하는 행동을 통해 그지?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을 통한데 그럼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무슨 변화? 무슨 태도야? 자기한테 좋은 태도야? 안 좋은 태도야? 안 좋은 태도지. 안 좋은. 왜 안 좋은 태도일까? 아까 앞에서 자기 자기 뭐라고 했지 아까? 까먹었다. 이런 그걸 뭐라고 그랬지 얘들아? 완벽한 자기주의 성향은 두 번째 달라.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네. 이제 이해돼? 그럼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아야 되잖아. 네. 근데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을 한다는 건 이건 올바른 행동이야, 안 좋은 행동이야. 그렇지. 이 행동 자체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태도가 들어있긴 한데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된 거야.
납득돼?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돼? 읽으면서 아까 지웠어야 되는데 지금 안 지웠어. 미안해.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는 어디에 있고 1번 선택 첫 번째 단락에 있어. 2번 선택지가 없어.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완벽주의적 자기대의 성향은 단점만 있어. 장점은 없어. 맞아? 네. 그 정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읽으면서 지우면 돼. 자, 마지막 45번이야. 기억부터 먼저 읽으면 돼. 그지? 기억 다시 2를 뭐해서 활용하여 끊어놓고 이제 보는 거야.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불안 대처 행동 빈도에 따른 불안 정도 변화 이렇게 돼 있지. 네. 회피적 행동을 할수록 불안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을 할수록 맞지? 네.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을 할수록 맞습니까? 불안은 점점 어떻게 돼? 줄지. 맞습니까? 자, 그럼 1번부터 볼게.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을 많이 할수록 불안이 낮아지는 것을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 몇 문단? 4문단 맞지?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 4문단에 해당하는 거 맞네요. 네. 이해됐지? 자, 그래서 1번은 뭐 한다? 맞는 말이 된 거야. 그럼 이제 5번은 왜 틀렸을까 볼게. 5번. 기억 다시 2와 디귿을 활용하여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기억 다시 2부터 볼게. 기억 다시에 보니까 걷기에 참여한 집단은 불안 정도가 어떻게 됐어, 얘들아? 실험 전보다 실험 후가 떨어졌어. 그지? 걷기 안 한 애들은 똑같았는데. 맞지? 자, 그리고 디귿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정서 조절은 마음을 가를 자신의 유익한 방식으로 정서를 활용하는 건데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고 걷는 것이 필요하고 뭐 이런 말이 써 있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5번 선택지로 가볼게. 정서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을 해소하는데 이랬지. 정서 조절을 실패해서 불안이 생긴 거야? 아니지. 불안해서 걷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정서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이 틀린 거야. 정서 조절이 실패됐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이해돼? 네. 그냥 불안한 거야. 그럼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걷는 걸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앞에 있는 부분이 틀렸다.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걸 알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복합지문으로 갈게. 자, 복합지문은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 한번 천천히 풀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자, 맨 앞에 몇 페이지에 그 지문이 있냐면 2페이지에 그 지문이 있을 거야. 맞지? 4페이지인가? 4페이지에. 나도 알아. 자, 4페이지에 그 지문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 하나만 알려줄게. 이게 문제를 먼저 보면 특징을 아는데 지문이 두 개잖아. 그래서 38번하고 39번은 어디에 해당하는 지문이야? 가에 해당하지. 그 다음에 41번하고 42번은 어디에 해당해? 나에 해당하지. 그리고 40번은 어디에 해당해? 그렇지. 이건 복합 지문이야. 그지?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40번 문제는 당연히 맨 나중에 풀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가부터 먼저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가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제한적이거든. 그 38번 문제를 봐봐. 뭐라고 돼 있어?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랬지. 그럼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읽으라는 걸까? 학생 1에다 놓고 읽어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가지문을 읽을 때는 항상 센터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자를 찾으라는 거야. 이 사회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면은 지문의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진짜 쉬워. 지금 학생 1의 대사만 한번 따로 볼 테니까 봐봐. 전통한지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제부터 학생 2와 학생 3은 뭐에 대한 이야기만 할까? 전통한지의 우수성만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학생 1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우수한 전통한지가 정작 국내에선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 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태까지 위에 있는 친구들 무슨 얘기한 거야? 전통한지가 우수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밑에 그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라는 말 보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수한 한지가 잘 사용되지 않는 해결 방안이 뭔지 한번 말해봐. 두 번째,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뭔지 말해봐. 맞니? 자, 그럼 이제부터 2와 3은 무슨 얘기했겠어? 그
해결 방법. 그렇지.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불라 얘기했겠지. 네. 이제 느낌 와? 네. 그러더니 그 밑에 맨 마지막에 학생이 뭐라고 했또 전통한지의 원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두루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거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이야? 앞에 학생 2와 학생 3이 얘기했던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거야.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둘 다 일리가 있어. 얘는 그냥 하는 일이 없는 거야. 날로 먹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 나 메모했다가 정리할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요걸 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센터를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쉽다 이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3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지.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있는 대사에서 뭐라고 돼 있었어? 뭐라고 돼 있었어? 이야기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맞지? 그렇게 어떻게 해볼까? 이게 무슨 말이야? 대화 참여자에게 질문을 하여 대화 내용을 뭐하고 있다? 전환하고 있다. 맨 처음에는 한국 전통한지가 뭐하다? 우수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번엔 해결 방안 얘기해볼까? 하니까 요것 때문에 정답이 4번이 된 거잖아. 이해되지? 자, 이렇게 흐름으로 간다는 거 일단 하나 알아놓고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A하고 B에 대한 무슨 소통?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건 당연히 학생 2와 학생 3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얘들아 A 부분 나왔을 때 A 부분 뭐하고? 지우고. 맞지? B 부분 나왔을 때 B 부분 뭐하면 돼? 지우면 되는 문제다 이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건 5번이 답이고 5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서로 막 지적질하고 이런 애들 안 나와요.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거 봤어? 이런 거 나오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5번도 그런 면에서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뒤에 작문 문제 풀기 전에 또 지문 하나만 더 볼게. 이제 뒤로 가봐. 또 대화 나누는 거 한번 봐봐. 자, 이번엔 7페이지야. 자, 7페이지 보니까 자, 38번 문제 읽으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건 읽으면서 지우면 되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읽으면서 지우면 되겠지. 그 다음 39번 문제는 몇 번 학생? 학생 3이 가의 대화 내용을 뭐 했다? 메모했다.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으라는 거지. 네. 자, 그러니까 읽으면서 지워나가면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뭘 찾아라? 아까 얘기했는데 센터를 찾아라. 센터를.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센터는 누가 되겠어? 학생이 1이 되는 거야. 학생이 1. 그게 뭐라고 그래? 야들아 어제 뉴스 봤어? 야 거기 개교 60주년 앞두고 교과 가사를 바꿨대. 그지?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왜 바꿨어? 그러니까 교과 가사가 씩씩한 청년들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좀 이상하대. 뭐 이래 된 거야. 그지? 그러더라. 아 그래 하고 불라불라 막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디귿 봐봐. 나는 우리 학교 교훈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바꿔둔 생각도 들어. 그런데 뉴스를 보면 땡땡고 동문회 설득하는 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애들이 불라불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읽으면서 뭐 하면 돼? 오른쪽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지우면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디귿을 봤다고 쳐봐. 디귿. 나는 우리 학교 교훈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써 있지. 그러니까 3번에 뭐라고 나와? 상대의 견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식을 뭐 하고 있다? 전환하고 있다. 맞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뭐야? 바꿔보니까 좋겠는데? 맞지? 그럼 읽으면서 이렇게 지우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지. 왜 4번이냐면 리을 봐봐. 교훈 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 이랬지. 그러면 상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전혀 관계없어. 맞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된 거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의 답까지 알려주고 그 다음 거 알려줄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39번 문제를 보면 학생회의를 준비하면서 가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메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읽으면서 지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왜 5번이 답인지만 설명하면 거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학생회의 전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지문을 봐볼래? 밑줄친 미음 봐봐. 알파벳 D를 봐봐. D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학생회의 안건에 올려보자 라는 말 보이지?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안건을 한 다음에 맞지? 그 다음 오른쪽 2 봐봐. 교훈 변경 찬반 조사하고 교훈 바꾸자는 의견이 많으면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건의하면 될 것 같아. 그것과 함께 동문 선배들의 모두
의견도 모아달라고 부탁해보자라고 되어 있지. 네. 그럼 먼저 학생회의 안건으로 올린 다음에 맞지? 네. 그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선배들한테 뭐 하는 거야? 의견 주세요 이 얘기지. 네. 그러니까 학생회의 전에 동문 선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의 후에 하는 거지. 그렇지. 요것 때문에 틀렸던 거야. 이해됐어? 네. 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센터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됐지? 맨 마지막 지문도 마찬가지로 2026년 지문인데 꼭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문은 뭘까? 장문이야, 장문. 자, 앞으로 와서. 자, 벌써 1시간이 다 됐어. 그치? 네. 녹음하다 보니까 정말 빠르지? 자, 일단 앞에 장문 문제를 한번 봐줘봐. 자, 몇 번이 장문이냐면은, 얘들아, 5페이지다. 그치? 자, 5페이지의 장문 문제 역시 41번하고 몇 번? 그렇지. 근데 얘들아, 자, 봐봐. 장문 문제 맨날 똑같다는 거 느낌 보이지? 네. 왜냐하면 41번은 읽으면서 뭐 하면 되고? 지문. 그렇지. 그리고 42번은 무슨 쓰기래? 고쳐 쓰기라고 돼 있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고쳐 쓴다는 거는 수정하는 글이 있고 수정되기 전에 글이 있지. 네. 그러면 수정된 거에 드러나야 돼? 선택지가 수정되지 않은 거에 드러나야 돼? 된 거. 그렇지. 수정된 거에 고쳐 쓴 게 드러나야지. 맞아?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반영된 수정 계획을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원문이 있고 고친 글이 있을 때 한 개씩 비교해서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좋거든. 근데 풀 때 만약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고친 글을 중심으로 선택지를 고르는 것도 괜찮아. 참고로만. 자, 그럼 나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 요거부터 한번 풀어보지 뭐. 자, 그럼 글쓰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니까 읽으면서 뭐 하면 돼? 지우면 되겠지. 근데 그냥 또 읽지 말고 어차피 가에 있는 내용을 다시 뭐 한 거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읽다 보면 내용이 뭐 할까? 빨라지고 쉬워져. 한번 봐봐.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점이나 뭐가 나오면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무슨 책 나온다? 해결책 나온다.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논설문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설명문일 때는 말 그대로 설명하는 글이니까 쭉 정보가 나열되겠지, 그지? 우리 고유의 방식으로 제작된 전통 한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낯설지 않지. 그래서 제작 기술을 인류 문화 유형 재산 신청 대상으로 뭐 했대? 선정했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통 한지 짱입니다. 됐지? 근데 보존성이 뭐야 돼? 두 번째 달라? 우수하대. 맞지? 자, 그래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기도 하고, 맞지? 그 다음 기록된 문화유산이라는 것으로 증명했대. 당나무를 원료로 하는 주변국들의 종이와 비교해도, 그지? 전통 한지는 섬유 조직이 교차로 배열되어 더 질기대. 그럼 더 질기다는 건 뭐하지? 잘 안 찢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나, 그렇지,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한지를 사용하는 게 뭐해? 부진한 거야, 적은 거야, 맞지? 자, 무슨 점? 문제점.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그 단락의 마지막 줄,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 노력이 필요하지. 네. 자, 그 해결책 첫 번째 우선 보여? 네. 전통 한지의 원형을 뭐하자? 지켜나가자. 그 밑에 줄 또 제작 기술 측면에서는 요래 합시다. 보여? 네. 다음으로 다음 줄에 전통 한지 사용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보이세요? 네. 자, 그럼 이거 다 뭐가 되는 거야?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하기 위한 네. 노력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 무슨 말이 써 있어? 전통 한지는 자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뭐 하자? 노력하자. 글의 흐름은 보이지.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뒤에 무슨 책이 나온다? 해결책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뭐가 돼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어 주장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게 답이 되는데 왜 그랬냐면 네 번째 문단에 보면 거기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일례로라는 거 보이지? 네. 이게 사례거든. 사례로 전통 한지는 이것 때문에 네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답을 구하세요 라고 알려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이제 뭐야? 고쳐쓰기 문제야. 그치? 그럼 고쳐쓰기 문제는 당연히 세 가지가 나올 거야. 뭐가 있냐면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응?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거기 봐봐. 선택지에 보면 수정이라는 단어 있는지 한번 봐봐. 추가하거나 추가하거나. 그래서 거기 보니까 추가해야겠어. 맞지? 네. 그 다음 수정해야겠어. 삭제해야겠어. 이런 말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요런 말들이 나오는 게 고쳐쓰기 문제인데 요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문제를 봐봐. 다음은 나의 마지막 문단에 뭐다? 고쳐쓰기다. 이렇게 돼 있지. 그 과정에서 반영된 무슨 계획? 수정 계획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럼 반영된 수정 계획이니까 나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쓰니까 이게 고쳐 쓴 글이라는 거야. 네. 그럼 이 고쳐 쓴 글 속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 이 얘기지. 네. 이해돼?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 제작 기술의 자부심을 가지면 유산인데 계승 발전시키려면 뭐가 나와야 된대? 제작 기술의 원형을 보존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1번 나왔다. 전통 한지의 사용을 확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됐다. 2번 나왔다. 그지? 자, 그러면 전통 한지를 계승하고 발전하는 방법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왔네. 그래서 3번 전통 한지의 계승 발전에 대한 방안을 앞서 제시한 2가지 방향이 드러나도록 써야겠군. 요게 그래 답이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앞에 있는 지문하고 뭐해서 비교하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이해돼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답은 어차피 채점하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거기 문제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 자, 7페이지 봐봐. 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나의 뭐 보여요? 선생님 그 가운데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가운데 문제는 팁을 알려줄 깜빡했다. 자, 가운데 문제는 40번 문제, 5페이지 40번 문제. 이런 가운데 문제는 어떻게 풀까? 가 읽고 앞에 있는 가 읽고 이걸 지워나가면 되는데 대부분이 다 이 앞에 있는 가 부분은 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다 맞아. 여기서 틀려버리면은 문제를 뒤에까지 읽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보통 다 뒤에서 틀리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나 읽을 때 같이 읽으면서 풀어도 돼. 알겠지? 요건 참고로 알아놓고 요거는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 해놓고 나서 풀어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지문의 형태만 보면 어디에 있어? 그냥 하나만 더 보지 뭐. 7페이지. 자, 7페이지에 보니까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글 써놓은 거 보이지? 자, 어떻게 풀어? 뒤로 넘겨보니까. 나의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했으니까 나 읽으면서 뭐 하면 되고? 지우면 돼. A, B, C 읽으면서 뭐 하면 돼? 지우면 되는 거야. 이해돼? 예를 들어 이게 왜 3번이 답이냐면 C로 가봐. C에 갔더니 교훈은 학교의 이념의 표현을 하지만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해놓고 선택지에 뭐라고 돼 있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다. 여기 예상되는 반론이 어디 있어? 맞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 거야? 3번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42번도 봐봐. 다음은 나의 오문단 초고와 그에 관한 친구의 뭐다? 조언이다. 그럼 이게 초고야. 이게 초고. 네. 이해되지? 근데 친구의 조언이 나에 반영됐다고 한 거야. 그럼 이건 초고를 보고 풀어야 돼? 나를 갖고 풀어야 돼? 그렇지. 나를 갖고 풀어야 되는 거야. 나를 갖고. 그럼 오문단을 한번 봐봐. 오문단에 보니까 이 말이 나오거든. 봐볼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훈을 느껴하는 이런 교훈을 바꾸면 교훈을 뭐 느꼈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노력으로 교훈을 바꿨다는 자부심이 생긴다지. 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좋대. 부모님도 좋고 선생님도 좋대지. 이런 내용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42번에 거기 보니까 1번 학교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여? 그럼 학교 구성원이 누구야? 학생, 또 선생님, 또 학부모. 이게 다 뭐야? 학교 구성원이다. 이해돼? 그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1번이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풀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럼 이제 나머지 40번 문제는 당연히 이제 낀 문제잖아.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 다 읽고 난 다음에 어차피 앞부분은 확인만 하면 되니까 봤던 거 확인하는데 거의 100% 뭐 한다? 이거는 맞다고 보면 되고 뒷부분에서 뭐가 생겨? 오류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마지막 질문은 친구들한테 맡겨도 될까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화작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접근하고 풀면 좋은지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네. 도움이 됐나요? 네. 네, 저도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네. 고생했습니다.